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리스닝 강의하고 있는 제키라고 합니다. 저랑 오늘 6월 15일 시험 전체 총평을 함께 하실 텐데요. 시험은 어떠셨나요? 시험이 얘기가 많았죠. 아까 제가 라이브도 하면서 이번 시험에 대한 총체적 어떤 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시험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험도 있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날도 엄청 더웠는데 저 날이 엄청 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사장에서 에어컨을 껐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한 두 번 정도는 끄고 시험을 봤었어요. 손에 꼽아요. 그 정도로 대체로는 켜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끄고 보는 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디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면서 제가 시험장을 가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는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시험을 본 사람들만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보는 걸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완벽해지면 볼 거야. 이거보다 빨리 한번 일단 내도 먼저 맞는 사람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할 거. 그래서 시험을 꼭 보시고 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이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참 많은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hackers.co.kr에 들어가셔서 토익이 필요하죠. 우리는 토익 탭 들어가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미리 클릭해 놓은 화면을 캡처해 놓은 거고요. 자, 가장 빠른 시험이 21년도네요. 옛날에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토익 정보, 무료 학습, 커뮤니티, 토익 시험, 오늘 우리 시험 후기라든지 자유 게시판에서 막 사람들이 학생들이 분분하게 토론을 막 했죠. 이거 답 뭐냐, 저거 답 뭐냐, 실시간 정답 막 올라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hackers.c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랑 오늘 시험 난이도를 한번 볼 건데 파트 1은 중간 정도 했어요. 파트 1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2개에서 하나 정도만 빼고는 그래도 할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파트였고요. 파트 2를 중이라고 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전반적인 시험에도 그런데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그리 쉬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파트 2를 보면 조금 특이했던 점이 뭐였냐면 이번 시험은 WH 의문사 의문문이 적게 나왔어요. 제가 수업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WH 의문사 의문문이 비중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하필 또 WH 의문사 의문문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 보신 분들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WH 의문사 의문문이 많이 나와요. 대체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쵸, 6개, 7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한 절반 정도가 절반은 아니죠. 한 3, 4개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부가 의문문이 이번 시험에서는 3개가 나왔던 약간 특이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문문이 여러분들 이 안에 제안 요청까지 포함하면 제안 요청까지 포함해서 보면 한 8개, 그쵸? 8개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비중이 평소보다는 조금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파트 3, 4가 있었죠. 저는 사실 파트 3, 4 할 때 막 엄청 긴장을 하거나 막 텐션이 막 이렇게 막 엄청 긴장된 텐션이거나 그런 적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시험도 여러 유형을 봐봤으니까, 다양하게 봤으니까. 근데 이번 시험은 이상하게 발음에서 많이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발음을 연습하지 않으시면 쉐도잉을 안 하셨던 분들, 사실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긴 해요. 쉐도잉을 난 잘 안 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시험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도잉을 하는 이유가 사실 1번은 발음이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눈앞에 있는 단어를 읽어도 그 단어를 잘 발음하는 게 어렵다. 그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발음이 원래 취약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쉐도잉이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쉐도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분류를 딱 지어 놓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3든 4든 대화를 들었을 때 첫 두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첫 두 문장을 읽어주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신은 쉐도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보통 들을 때 첫 두 문장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쉐도잉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해야 할 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룬다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쉐도잉을 안 하시면 이번 시험이 되게 생소하고 어렵고 새로운 발음들이 많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3, 4에서 또 특징적으로 보였던 건 보기가요. 상당히 긴 느낌이 드는 시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보기가 되게 간결하게 있는 그런 문제들, 시험들도 있는데 이번 시험은 질문도 좀 디테일했고 보기도 길었다. 이렇게 총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파트 1부터요. 하나씩 포인트를 짚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사진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들인데 이거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죠? 파트 1은 여기 보면 이 사물, ladder이라고 하죠. ladder, 발음 한번 해보세요. ladder. 그래서 남자가 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었죠. 하지만 ladder이 들어간 건 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공구죠. 전동 공구. 여기 그 건전지, 배터리 넣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워 툴이라고 합니다. 파워 툴. 그래서 뭐 전동 공구라든지 아니면 전동 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워 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들고 있는 이것도 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동 공구를 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거였다? 지금 요 액션 있죠? 요 액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이건 우리 nailing이라고 합니다. nailing. 여러분, nail이라는 게 이거 손톱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nailing은 못입니다. nail. 그래서 못을 박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우리는 hammering이라고 해줘도 되고요. hammer, to hammer. 해머링 한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네일링 못을 박는 중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네일 들어간 보기를 잘 골랐어야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나는 이 단어를 몰랐다 외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네일링 이란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파트 1에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걸 traffic lights라고 하죠. traffic lights. 그래서 신호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를 묘사한 거냐 아니면 자전거를 묘사한 거냐라는 그런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단 묘사했던 건 자동차는 아니었어요.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가 한 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묘사도 있었고 자전거 앞에 basket, 바구니가 달려 있었다 이런 묘사도 있었는데 앞서서 제가 총평에서 자전거가 스트리트 라인에 놓여 있다에 대해서 이게 답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답은 여러분 제가 잘못 봤어요. basket이 들어간 게 정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 앞에 basket이 hanging, 달려 있었죠. attached, 붙어 있었죠. 그래서 basket이 들어간 걸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셨어야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총평에서 이거 자전거 그냥 놓여 있는 거 street line 나온 거예요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건 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basket 들어간 보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파트 1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헷갈린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2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트 2에서 WH 의문사 의문문 7개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WH 의문사 who, when, where, what, which, how often, how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시험을 항상 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정답을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비중이 크게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제일 큰 파이로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네, 나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이게 25문제 중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문제는 뭐 10개 이상 나왔어요. 이런 답은 거의 안 합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작가예요. 누구예요? 제이슨이에요.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그렇게 작게 나오지는 않는다. 여기도 어디예요? 제 책상이에요. 뭐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만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도 시험에서 언제 너가 내 프로토타입,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입, 내 이 샘플을, 그렇죠? 프로토타입은 어떤 모형 샘플 같은 거죠. 언제 너가 내 프로토타입을 리뷰해 줄 수 있어? 검토해 줄 수 있어? 라고 묻는 질문에 How long is it? 얼마나 많은데? 뭐 How long is it? 얼마나 긴 작업물인데?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되묻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험에서는 When can you review my proposal? 내 proposal, 제안서를 언제 너가 리뷰를 해줄 수 있니? 라는 그 질문에 얼마나 긴데 제안서가? 이렇게 되묻는 게 또 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직접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답을 못 고르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할 만한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which one, which에서는 선택 의문문과 콜라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거야? A야, or B야? 이번에 선택 의문문 하나 나왔죠? 근데 morning이야, afternoon이야? 라는 그 선택지였습니다. morning or afternoon. 정답은 뭐였어요? afternoon이야. 이게 답이었죠. 그래서 우리 너 초콜릿 먹을래? 아니면 사탕 먹을래? 난 사탕 먹겠어. 동일어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 의문문은 선택을 하라고 하는 선택지를 주는 의문문 있거든요. A or B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얘네들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로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파트 2에서 써먹는 그 오답 패턴을 조금 이렇게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리는, 완전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은 약간 금쪽이처럼 얘는 내가 좀 스페셜하게 외워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WH 의문사의 답변이 될 수 있는 케이스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제안 요청문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제가 왜 제안 요청문을 같이 다루고 싶냐면 제안 요청문은 이렇게 시작되는 애들이에요. Would you like me to? 내가 이렇게 해줄까요? 하는 제안이죠. Do you want me to? 예를 들어서 close the window. 내가 창문 닫아줄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거든요. 또 why don't you? Why don't we? 이번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자주 나오는 애죠. 이거를 뭐랑 다르다고 듣자마자 판단을 해야 돼요. why랑은 다른 질문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why don't you랑 why랑 같냐? 전혀 다르죠. 답변이 같냐? 전혀 다르죠. 그래서 why don't you는 제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go to the hospital? 이건 뭐예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고요? Why didn't you go to the hospital? 이건 왜 병원에 안 갔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요, 여러분들이 혼선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이유야? 이게 제안이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이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뉘앙스가 무려 4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볼 법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조가 맨날 똑같으니까. 매번 시험마다 다른 거면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라는 제안을 안 할 것 같은데 제안 요청문은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답변으로 많이 나오는 거 어때요? 그럼요. 제안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줄까? Yes. 그래. 고마워. 그럼 그래주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어떤 뉘앙스인 것 같죠? 요청을 했을 때 수락을 하는 거. 아니면 제안을 했을 때 좋아 하고 수락하는 뉘앙스가 답이 잘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잘 외워두시면 수락하는 애들을 골라주시면 그게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또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맞출 법한 거니까요. 요거 한 번씩 읽어보고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like me to? 시작. Would you like me to? Do you want me to? 시작. Do you want me to? Why don't you? Why don't we? 한 번 더. Why don't you? Why don't we? 요런 애들이 자주 나오는 구조다 라는 거 기억해 둘게요.
넘어가 보죠. 넘어가서 이제 간접응답 볼게요. 간접응답. 간접응답은 일단 직구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직구로 답을 안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있어? 없어. 이런 건 직접적인 답이에요. 그쵸? 근데 남자친구 있어? 몰라. 이런 게 간접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응답이라는 건 이렇게 휘휘 돌려서 답을 해주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보시면 Why do we have so many complaints? 왜 이렇게 컴플레인이 많은 거야? 물었어요. I just started working. 나 지금 막 일 시작했는데. 시험에서는 I just started my shift. 나 지금 막 교대에서 근무 시작했어.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물어도 뭘 엄청 궁금하게 세부적인 걸 물어봤는데 나 지금 막 시작했는데? 이러면 대체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will be the topic? 이거 what이에요. what's.가 아니라 What will be the topic of the conference? 우리 주제가 뭐지? 컨퍼런스 주제가 뭐야? We usually get an hour before. 주제는 1시간 전에 보통 받아. 이것도 직접적으로 말을 해준 게 아니라 돌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 주자 나왔네요. Do you want me to order food? 제안한 거죠. 내가 식사 주문해 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했더니 I did not make a decision. 내가 아직 결정을 못 내렸거든. 이런 답변들. 내가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는 답은요. 사실 어떤 질문에든 잘 어우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대표적인 애들 뭐라고 묻든지 I will ask.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알아볼게. I will find out.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죠. 내가 한번 찾아볼게, 알아볼게. 이런 패턴들. Let me check the schedule. 내가 좀 확인해 볼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은 정답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넘어가서 오늘 나왔던 평서문들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amie is coming back from Seattle branch. 이렇게 질문이 아니라 period, 마침표로 끝나는 유형을 뭐라고 해요? 평서문이라고 하죠. 평서문은 보시면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될지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유형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평서문은 I can't wait to see her. 특징이 있는데 좀 반응류들이 많아요. 반응이나 뭐 수긍해 주는 거나 뭐 아니면 되묻기나.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건 리액션 같은 거예요. 리액션 같은 애들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식의 리액션을 보면 Jamie is coming back from Seattle branch. 제이미가 시애틀 브랜치에서 온대. Really?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니?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수긍 같은 경우는 제이미가 온대. 시애틀 브랜치에서. I know. 나도 알고 있었어. 뭔가 이런 식의 수긍을 하거나 뭐 동의를 해주는 거. 이런 애들이 이제 정답이 잘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평서문도 볼게요. Mr. Smith would like to go to company retreat. 컴퍼니 리트릿은 워낙 잘 나오는 행사고요. 이거 야유회죠. 야유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씨가 야유회에 가고 싶으시대요. 뭐 이런 평서문이었어요. 오케이, 수긍이죠? I will invite him too. 내가 그분도 초대할게요. 이런 식의 답변, 그죠? 이렇게 수긍해 주는 게 정답이 잘 된다.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약간 올려봤어요. You have such a great menu.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메뉴에 그 어떤 음식들이나 아니면 메뉴 어떤 그 추천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You have such a great menu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뭐 사실 뭐 감탄사 정도죠. 했더니 반응이 어때요? I know it is very impressive. 맞아요. 정말 감동적이죠. 우리 메뉴가. 이런 식으로 맞장구 쳐주는 게 또 정답이 잘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리액션스러운 애들 맞장구 쳐주고 수긍해주는 애들이 정답이 잘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